예. 예, 이동훈 교수님 바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맞죠. 이동훈 교수님이 예. 자료 공유됐나요?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서둘러야 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진행하는데 좀 어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여기 오신 교수님도 있고 새로 오신 교수님도 계신데 저희 제주도에서 한번 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저희 연구팀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저는 성과 발표회라고 해서 저희 연구팀에서 어떤 핵심적인 성과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연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기보다는 그냥 좀 제 생각에 좀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오늘 뭐 어떤 여러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통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심리학과에서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가장 키워드는 소통이었습니다.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인들이 많은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 제목은 이 한국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감정 표현의 어떤 특성들을 분석해서 그리고 어떤 이 감정 표현을 사실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감정 표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또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조절하는 과정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비언어적 감정 표현과 비언어적 감정 표현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얼굴 표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 어휘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가 다른 서양권에서 조사된 바하고 꽤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정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느냐, 많은 심리학적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리적인 어떤 반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 심리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이 내 감정을 이제 파악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 배분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차년도 지금 2차년도를 하고 있는데요. 1차년도에서는 언어적 감정 표현과 비언어적 감정 표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열심히 분석을 해서 2차년도에서는 이런 감정 표현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감정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수업 실험들을 사실 저희 과 자체에서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하고 있는 주로 어떤 이런 이미지 데이터 위주로 이렇게 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이번에 연구 보고서 쓰면서 좀 3차년도 교육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연구 계획을 좀 변형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여러 연구팀들이 이렇게 저희 부산대의 어, 언어심리학 그리고 정보공학 그리고 언어학 그리고 음성 분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팀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이제 넘어가고요. 저희가 한국인의 감정 표현에 대한 이제 약 한 300개의 감정 명사하고 550개의 감정 형용사 그리고 175개의 감정 동사를 이제 열심히 분류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심리적인 10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심리적 특성들을 한 3,000명의 패널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수집을 했습니다. 온라인 전문 기관에 맡겼고요. 그리고 남녀 비율 50대 50, 그리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들이 이제 평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지표가 있었는데요. 이 심리학에서 가장 이제 감정으로 하면 두 가지 차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정서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표현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어떤 차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어라우절이라고 해서 얼마나 각성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차원인데요. 저희가 한국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요 자료는 명사들 255개의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모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불행, 모멸, 뭐 배신, 증거, 증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압박, 뭐 갈등, 사랑, 성취감, 친절, 평온,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단어들이 이제 감정가하고 이제 이 정서가하고 이제 각성가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제 이 정서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적응값을 가지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점을 평균점으로 취해서 요거보다 이제 높아지면 이제 긍정적인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라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은 값이 각성을 적게 일으키고 좀 더 높은 값이 되면 이제 각성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리니어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들은 높은 각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은 조금 더 각성가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정을 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국인 데이터 외에 영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불어 등은 이런 형태가 안 나오고요. 대부분 다 이런 U자 쉐입을 가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자 쉐입을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정석가가 높은 정석가가 즉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 또 각성을 높이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행복하다, 사랑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러빙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내가 각성이 꽤 높은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집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이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것들과 또 감동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친절보다는 감동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는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비해서 긍정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흥분되지 않는 것으로 각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흥미롭게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실 이 3,000명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 저희는 조사가 잘못됐나 솔직히 생각을 했었어요. 어, 왜냐하면 뭐 굉장히 많은 언어권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에 대한 연구 자체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어서 사실 2번 조사를 했어요. 근데 2번 다 거의 다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문화적인 차원에 보면 동양 문화들에서는 좀 더 평온하고 이렇게 저각성 긍정적인 정서를 선호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패턴들을 보고한 또 다른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휘에 대한 문제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이런 어떤 단어에 대한 정서가를 판단할 때 이제 그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얼굴 표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고요. 그 얼굴 표정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런 실험실에 불러서 사람들의 감정을 유발해서
자연스러운 상태의 얼굴 표정을 녹취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컴퓨터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험실 상황에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뭔가 실험을 해야지 이게 저희가 얼굴 표정을 보면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지금 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데이터 이미지 소스를 구해가지고 한국인 얼굴 표정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쪽에서 만든 것도 있고 연세대 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른 서양의 어떤 얼굴 표정과 어떤 표정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페이스 리더라고 하는 얼굴 표정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약 256개 정도의 어떤 얼굴 표정의 지표들을 따서 여러 가지 어떤 그래픽한 분석들을 합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7개의 정서 범주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 유닛이라고 해서 이 얼굴에 어떤 근육 움직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일단 이 그 베이스 리더로 우리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고자 했을 때 서양의 데이터베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분류가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 그러니까 긍정적인 얼굴 외에 디스커스트 같은 경우는 혐오, 그리고 놀람, 분노, 공포, 슬픔 이런 얼굴들이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어떤 얼굴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 이 그 뒤에 소개해드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액션 유닛별로 그 특정 감정, 얼굴 표정이 어떤 근육 움직임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서양인 얼굴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했을 때는 이게 이런 부정적인 얼굴 같은 경우에는 잘 분류가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러한 어떤 분류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액션 유닛 20가지의 얼굴 표정의 근육 움직임, 눈꼬리가 올라가느냐, 볼이 올라가느냐, 입꼬리가 올라가느냐, 왼쪽 볼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닛들을 분석하게 됐는데요. 그 분석들을 해보면 한국인의 일단 표정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거 보면 제가 이 회색 바가 서양인들 얼굴 표정이고요. 검은색이 한국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서양인과 뭔가 차이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어떤 차이는 이 까만색이 전반적으로 좀 작아요. 다른 서양인들은 뭐 몇 가지가 이렇게 특정적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어떤 근육 움직임 수준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서양인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얼굴 표정을 이렇게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자신의 얼굴 표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굉장히 이런 새드 같은 경우 보면 슬픔 얼굴 표정인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근육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다른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제 특성들도 나타나는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슬픔 얼굴 표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우는 표정을 짓는 듯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표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분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하악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이런 분노를 표현할 때 좀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입을 벌려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서양인들은 입을 다물고 눈을 부릅뜨는 형식의 어떤 얼굴 표정들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량적으로 좀 이제 밝혀낸 부분들이 흥미로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논문으로 이제 지금 작성 중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